자, 문제 8번 같이 봅시다. 자, 주어진 다항식이 이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했으면 모르는 걸 문자로 두고 식을 세워줘야겠지? 그러면 이 녀석을 얘로 나누면 몫은 모르는데 어차피 n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이렇게 쓰고, 나머지도 사실 n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이렇게 쓸까? 그럼 내가 이때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차수 조건이지. 얘가 2차니까 이 녀석은 1차 이하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걔와 필요 충분 조건인 걸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는 게 좋아? 1차 이하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네? 이거는 얘를 세팅한 거에 불과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까? 그러면 Rnx가 0이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은 뭘까? 이거 한 번에 생각하기 힘들면 하나씩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내가 항등식이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건 고1 수준에서는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이거 개수 비교하자는 놈은 정상이 아닌 거야. 왜 그러면 이게 최대 100차까지 갈 수 있는데 얘를 모른다라고 해서 98차씩을 문자로 세팅하면 문자 99개 나올 텐데, 여기에 2개 추가해서 101개의 문자를 놓고 개수 비교를 하자고? 그건 정상이 아니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수치 대입이 유일하거든. 그러면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입할 수 있는 수라는 건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수밖에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 뭐 오메가 바라고 놔도 되고 사실 뭐라고 놔도 별로 상관은 없거든. 그러면 대입할 수 있는 건 사실 뭐밖에 없어 하면 이거밖에는 없다고. 됐지? 그러면 등호 나오면 내가 항상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를 보라고 했잖아. 이거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뭐에 대한 방정식이야? 뭐에 대한 방정식이야? 얘기해봐. 알파에 대한 방정식. 맞아? 뭐에 대한 방정식이야? 빨리빨리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아. AMBN이야? 알파 베타야? 왜 AMBN이야? 알파하고 베타 정해져있어. 알파 베타는 아는데 이게 궁금해? 이거 알파 베타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우리 나머지 구하는 게 핵심인데? 구하는 게 나머지니까 이거 구하는 거고, 사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조건 구하는 거고, 얘는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AMBN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럼 뭐야? 1차 연립인데? 그러면 연립 방정식에서의 핵심은 미지수 소거니까 위에서 아래 빼버리면 BN이 소거되잖아. BN이 소거하기 훨씬 더 쉽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N이 0 될 거고, AN이 0이라는 걸 여기에 대입해버리면 BN도 0 되겠네? ANBN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0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잖아. 이게 0이 되면 나머지가 0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보이고 끝난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 Rnx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보였어? 이거이면 이거이다 보였고, 이거이면 이게 된다는 걸 보였다는 게 이 반대 방향 보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의 근을 두 개를 다 집어넣어서 걔가 0이 된다는 걸 보여야 돼. 한 근만 집어넣어서 보이려면 AMBN에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정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실수라는 조건이 없었을 때 알파만 집어넣고서
ANBN이 0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야. 왜?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에 뭐일 수도 있어? 이거 bn 남아있으니까 이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성립하거든. 근데 아까 전에 니네 주장할 때 다 뭐라고 했어? 오메가만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지? 그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보일 수 있기는 해. 그리고 사실 실수라는 조건이 여기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지만 실계수 다항식을 실계수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도 전부 실계수라는 건 사실 당연히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아까 전에 니네가 그런 설명을 하나라도 했냐 이거야.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다? 이거다. 됐지?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Rn의 알파도 0이고 Rn의 베타도 0이라는 말이고 얘는 나머지 정리를 써서 생각해보면 얘를 fnx라고 하면 fn의 알파가 0이고 fn의 베타가 0이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됐니? 그러면 지울게. 그러면 f의 n의 알파부터 생각해볼까? 알파의 2n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의 2n 제곱이잖아? 그러면 와 이거 전개하면 피똥 싸겠지? 왜 피똥 싸? 항이 두 개인 걸 2n 제곱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고쳐주면 얘는 알파의 4n 제곱 더하기 알파의 2n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n에다가 1, 2, 3, 4 해서 50까지 다 집어넣을래? 그거는 말이 안 되지. 1, 2, 3, 4 집어넣었다가 규칙 찾아서 답을 이거라고 할래? 그러면 뭐 아주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의 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유치한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 n의 경우 뭐에 대해서 나눠? 3으로 나눴을 때 그치. 왜? 알파는 거듭 제곱의 주기가 3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눈 나머지에 의해서 분리해주면 되겠지? 여기에 사실 케이스 1, 2, 3에 전부 다 K는 자연수라고 적어주는 게 기본일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 케이스는 알파의 12K 더하기 알파의 6K 더하기 1이고 얘는 알파의 3으로 묶으면 세제곱으로 묶으면 뭐라고 쓰는 거야? 이씨. 이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어서 3이 되니까 0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지? 3K-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알파의 12K-4 더하기 알파의 6K-2 더하기 1이지? 근데 이거 3으로 묶으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고1이면 자연수 지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3으로 묶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 왜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음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알파의 6제곱은 1이니까 여기다가 얘를 곱한다고 해도 식은 변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조금 이런 테크닉을 써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 알파의 세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 생길 게 없어. 근데 보통 애들이 경우 나누라는 거 알려줘도 어디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냐면 정수지수 정의한 적이 아직은 없는데 정수지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써놓고서 답을 내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 논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저 12K 플러스 2. 좋아. 이건 내가 계산이 그런 건데 나는 계산 틀려도 되니까 니넨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얘는 3에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써줘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한 번만 써줄게.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0 될 거라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봐. 얘도 결국에 뭐 나오겠어? 이렇게 나와서 0 될 거야. 이 계산까지는 내가 하진 않을게. 왜 그러면 얘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계산일 거거든. 됐지? 그러면 뭐만 안 돼? 3의 배수만 안 되네? 그러면 1부터 50까지 총 50개 중에서 3의 배수 16개 빼줘서 답이 34라고 하면 되겠다. 됐니? 좋아. 문제 8번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